안녕하세요. 지방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 모델, 지산학 주체의 역할 분석 및 지속 가능한 대학 모델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오마카세 팀의 엄성현, 방세현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멸과 대입 가능 자원의 감소라는 큰 사회적 변동 속에서 정부는 라이즈 체계를 구축하며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로 많은 대학 정책 관련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도하는 지방대학 육성정책 체계에 정착을 도입했습니다. 더불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 혁신을 주도할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방대학 육성의 여러 방안 중 저희 조는 지산학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소멸 시기에 지산학 협력 모델의 확대가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그 후 현장 답사를 통해 지산학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성공 요인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 지방대학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지산학 협력은 바람직한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지산학 협력의 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기업, 학교의 역할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답사 주제로 삼았던 한림대학교의 마이크로 캠퍼스, 부산대학교의 스마트 바이오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모델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현장 답사에 들어가기 전 문헌 연구를 통해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와 로잔 공과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의 지산학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취리 연방공과대학에서는 인스파이어 센터, 취리 클러스터 등을 설치하여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연방공대 산하의 연구소와 리서치 센터들을 함께 입주시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로잔 공과대학에서는 클러스터와 혁신센터 조성 등을 통한 기업 유치, 기술 이전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금 조달이라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펀딩을 활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학, 산업 간 연구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진 스위스에 비해 한국은 GDP 대비 대학 연구개발 투자 비용 등 다양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는 산학협력에 답 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대학 및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연구 두 자료를 중심으로 지산학협력에서 세 주체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국내 연구를 통해 본 산학협력의 효과는 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의 마련이나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지산학 3주체의 네트워크형 관계를 통해 건전한 지산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산학 협력의 세 주체에 대해서는 삼중너선 모형을 통한 지산학 협력 지속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대학, 정부, 기업이 각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나가며 나선이 겨우 견고해지고 서로의 참여를 더욱 발전시키는 양상으로 나아가는 모델을 분석하며 저희 조가 생각하는 지산학 협력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이상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답사 대상과 내용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림대학교는 대학과 지역 측면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캠퍼스인 마이크로 캠퍼스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는 스마트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하이셀텍이라는 바이오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의 상생 측면을 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학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주민 참여의 측면을 또한 살펴보기 위해 인제군 남전리 핵살마을 사례를 탐구하기 위한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님과의 인터뷰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답사 이후에는 마르시 맥코넬의 정책 성공평가 분석 툴을 활용하여 각각의 사례에 대한 성공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림대학교 1차 답사는 대학혁신사업팀인 뉴한림혁신본부의 구성원 교직원분들과 재학생 인터뷰를 통해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와 마이크로 캠퍼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 실행계획서의 주 목표에서 AI 교육 기반 창의 융합 인재 육성, 해체의 혁신 등을 표방하며 AI 기술을 선도한 학교 안과 밖, 해체와 재조립을 통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조에서 주목한 부분은 지역 문제 해결형 플랫폼 구축과 창업을 주 정책으로 삼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부분을 둔 점이었습니다. 그중 마이크로 캠퍼스, M 캠퍼스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위기 유형별 지역 거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현안의 개발과 연구를 목표로 한 한림대학교의 지역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7개 시군에 조성되었고 2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개소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캠퍼스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담 교수들이 지정되고 기업에게 국고지원금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지급, 시제품 개발비 지원, 협업 관련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성된 곳은 도내에 낙후된 산업단지가 있거나 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관계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고안된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축업이 유명한 횡성군의 경우 고령화 때문에 도축업 종사자들의 줄게 된 것이 지역의 문제 상황으로 자리 잡게 되어 도축 로봇을 제작하고 적용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기업들과 함께 진행되며 추후 지자체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것 또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말벌 감지 센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을 비롯한 9개 기업이 현재 마이크로 캠퍼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인터뷰에서는 한림대학교 뉴 한림혁신본부 글로컬 대학 지원 팀장님, 성과확산 팀장님, 산학기획실 공유협업팀 과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립대학인 한림대학교에게 지산학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지만 열린대학을 표방하며 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학은 찾아와서 재학생이 수업을 듣고 연구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대학이 지역의 M캠퍼스 등의 형태로 찾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답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없다면 지역과의 상생이 어렵다는 고충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지산학 협력의 성공 요인으로는 공동적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은 마이크로 캠퍼스 사업 및 지역 협력에 대해 자주 만나면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사라지고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없앨 수 있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밝혀주신 부분이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분들과의 인터뷰 종료 후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글로컬 대학 사업과 지산학 협력을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 재학생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학생 인터뷰를 통해서는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학교가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 관련 내용은 인식이 다소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한림대학교의 C스퀘어와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여 자주 이용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간 C스퀘어의 사진입니다. 지방대학 육성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정주인구 증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졸업 이후 춘천에 거주하실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인프라나 교통 문제, 춘천에 거주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 등을 통해 거주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재학 중 지산학 협력의 기회 증진을 통한 긍정적 경험의 확대와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설정이 정주인구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림대학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한림대학교의 지산학 협력, 지방대학 혁신산업의 강점에는 먼저 지난 10여 년 동안 링크 사업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의 밑거름을 쌓아온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문제 해결형 리빙랩 사업, 창업을 위한 스테이션 C 공간 구축, 지역 정주 지원 센터 설치 등이 링크 사업에서 글로컬 대학 삼심 추진 목표로 이건되어 사업의 지속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이라는 사립대학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지역의 신뢰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이크로 캠퍼스 성과 공유를 위한 설명회에서 영월군 담당자가 그 장소에 찾아와 마이크로 캠퍼스 성과를 공유받고 설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한림대학교가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신뢰를 얻은 것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단독으로 진행되어 자원 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는 것도 한림대학교가 가지는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글로컬 대학과 지산학 협력이 장기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결정지어지는 단기적 성과가 장기적 선도 모델 구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사립대학으로서 공적 역할 획득과 관련된 지속된 신뢰도 획득 또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캠퍼스 자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와 더불어 회의나 협력을 위한 장소적 공간만의 이의를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한림대학교에 있어 단기적 재원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대학, 지자체 간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단기적 성과를 계속 증진하여 주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마이크로 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 지역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참여 모델을 학점 연계나 인턴십의 형태로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성과 관리 체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장기적 재원으로는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 더 나아가 마이크로 캠퍼스를 지역 창업과 연구 허브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부산대학교 답사입니다. 부산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30은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중 양산 캠퍼스에서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다양한 의료 전문 학과들이 모인 특화 캠퍼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산대학교에서는 이 강점들을 중심으로 기술 창업 실적 부족이라는 약점을 지산학 협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에서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양산시의 새 지자체와의 협력과 그 과정에서의 역할 분배의 중요성 등을 탐구하고 양산 캠퍼스의 스마트 바이오 창업 육성센터와 그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 하이셀텍을 중심으로 국립대학의 이점과 난점, 성과에 집중하여 답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산대학교의 스마트 바이오 창업 보육센터 본부장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센터의 산학협력 현황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센터 내 입소한 기업의 절반은 교내 교수들이 창업한 기업이며 센터에서는 교수님 매칭, 자문료 지원, 바이오 인증 절차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창업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 입주기업 홍보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양산시 등 지자체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였고 특히 양산시에서는 기업에게 창업 보육료의 명목으로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의 난점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이 초기 창업 단계에만 집중하여 기업이 성장한 뒤 생산 라인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그리고 센터 졸업 이후에 자립 지원까지의 연계가 부족한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스마트 바이오 창업보육센터는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 안에 편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외부 단체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 장점이 있지만 국립대학의 특성상 많은 절차가 존재하고 미로 조직처럼 이루어져 있어 예산 관련 분야에서는 충돌되는 지점도 발생하는 것이 현 거버넌스의 현황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하이셀텍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하이셀텍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기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신생기업이라 바이오 관련 실험실 허가를 받고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를 부산대학교 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장점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기술 이전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센터 안에서 만족도가 높으심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셀텍 인터뷰에서 파악한 지산학 협력의 난점으로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중앙 처리 조직의 부재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지산학 협력을 진행하다 보니 단계의 구분이 없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나 자금 등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학계, 산업계, 기업의 일처리 속도가 다른 것에서 오는 불편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하이셀텍은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경상남도청, 중소벤처기업청과의 다양한 협업을 하면서 상주 인력을 통한 기업 관리를 받고 있으며 본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까다로운 점은 거버넌스 구조에서 오는 난점이었습니다. 하이셀텍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향후 비전과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풀뿌리 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남을 유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산학 각 주체의 수요가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 것, 물리적 제약을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지자체가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통일적이고 다각화된 협력을 도모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부산대학교 스마트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사례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단기적 제언으로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인 산학협력 통합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통합적 컨트롤 타워의 구성을 통해 창업이 어느 정도 정착을 거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투자 기금 마련 등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재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목표로는 양산 캠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특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과 이와 연계하여 지역 바이오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게 하여 글로벌 기업과 협력까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햇살마을 3차 현장 답사 사례입니다.
본 사례 연구는 한림대학교 이기영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기영 교수님은 인제군 햇살마을 프로젝트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햇살마을 사례는 주민, 지자체,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낙후 지역에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성공 요인을 보여준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사례를 통해 산학협력의 성공 요인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ASP 모델이란 혁신 리더, 혁신 환경, 혁신 사업의 세 단계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혁신 리더는 지역 주민 중 리더를 발굴하고 이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단계를, 혁신 환경은 혁신 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를, 혁신 사업 단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ASP 모델은 주민 주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대학과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규영 교수님께서는 ASP 모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리더십 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이 ASP 모델 성공의 핵심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지방대학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제군 남전리는 과거 소양댐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기존 농경지를 잃고 산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함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소양댐 건설로 주민들은 농업이라는 주요 생계 기반을 상실했으며 이후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찾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전리 주민들은 인제군이 제안한 장례식장 유치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는 주민들이 장례식장 유치를 결단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치를 기피했지만 남전리는 이를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민들은 발전기금 50억 원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림대학교와의 협력 제안이 이루어졌고, 한림대 졸업생이었던 공무원이 중간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과 마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협의회는 한림대학교의 지원 아래 ASP 모델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역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리더십과 협력을 교육하고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햇살마을은 장례식장 운영, 태양광 발전, 모험 레포츠, 황태 가공식품 및 특산물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초기 갈등에도 불구하고 연간 각 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마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림대학교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으며 연간 약 2억 4천만 원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면서 에너지 자립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모험 레포츠 사업은 한림대학교 교수진의 계획으로 내린천댐을 활용한 번지점프, 리버버깅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기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황태 가공식품과 돌배를 활용한 술 제조, 목공예 사업은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마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고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일자리와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마을 경제의 다각화를 실현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터뷰에서 한림대의 핵심 역할로 마을 리더 교육을 언급하며 한림대학교가 단순한 자문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협력하며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림대학교는 핵살마을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한림대는 먼저 ASP 모델을 기반으로 마을 리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주민들에게 리더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인성교육, 리더십 개발, 신재생 에너지 활용, 협동조합 운영 등 실질적인 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주민들이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한림대학교 스포츠 교주진은 모험 레포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나아가 한림대학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마을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컨설팅과 자문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자체와의 협력도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인제군 지자체는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실행에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성과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햇살마을은 연간 약 1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정주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햇살마을의 성공 요인은 주민 주도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마을 리더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그리고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의 기술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업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전 조사 부족과 실행 계획의 미배로 실패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림대 마이크로 캠퍼스는 연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홍보 수준을 체감 가능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주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지역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참여 모델을 확장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한림대학교는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 운영을 지속 가능케 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과 농업을 융합해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청년 창업의 장기적 유도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책 평가를 위해 마슈앤 맥코넬의 정책 분석틀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분석틀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을 과정적, 프로그램적, 정치적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정적 성공은 정책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며 채택된 경우로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책이 올바른 절차를 거쳤다면 과정에서의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프로그램적 성공은 정책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적 성공은 정책이 특정 집단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목표한 결과를 성취했는지에 따라 평가됩니다. 정치적 성공은 정책이 정치적 이득을 가져오고 정부와 리더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때 성취됩니다. 정책이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거나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면 정치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평가 결과는 5단계로 완전한 성공에서부터 실패까지의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회복 탄력적 성공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심 목표를 유지한 상태를 의미하고 갈등적 성공은 일부 목표를 달성했지만 수정이나 철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불안정한 성공은 작은 성과는 얻었지만 반대 여론에 직면하고 지지자들조차 정책의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착수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과정적 측면에서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도입하고 지자체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으나 홍보 부족과 낮은 체감도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의 과정적 성공은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했으나 홍보와 체감도 증대, 초기 협력 확장의 장애 요인의 해결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는 실증적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목표 달성에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상주 인력 및 물리적 인프라 부족과 학생 연계 미흡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와의 긍정적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점은 마이크로 캠퍼스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의 프로그램적 성공은 갈증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일부 정책 목표를 달성했으나 학생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구조 구축에서 한계를 드러냈음을 반영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한림대학교는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비해 신뢰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약점을 보입니다.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의 정치적 성공은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지역사회 일부에서 신뢰와 지지를 얻었으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치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과 초기 협력 기반 구축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학생 참여 및 지속 가능성 확보,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분석들에 따르면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 사례는 종합적으로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목표 일부를 달성했으나 정책의 장기적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강화, 학생 참여 확대, 공공성 증진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과정적 측면에서 부산대학교는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센터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산시와 경남도의 재정 지원으로 창업보유센터의 운영비와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낮췄고 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창업 기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사업 속도와 행정 절차의 차이로 인해 지원 체계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분석 틀에 따르면 이는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거버넌스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했으나 일부 행정적 문제로 완전한 성공으로 보기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부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단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청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며 기업 매출 증대와 연구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초기 창업 단계를 넘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장기적 지원 체계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은 성장 기반을 확보했지만 스케일업 단계에서 생산 라인 확충 및 시설 이전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부산대학교 하이셀텍의 프로그램적 성공은 갈등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초기 창업 지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스케일업 및 장기적 지원 체계가 부족해 지속 가능성이 제한되었음을 반영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부산대학교는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정치적 명분과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창업 보육센터 운영 과정에서 600억 원 규모의 정부 과제를 수주하며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이라는 정치적 목표와도 부합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지자체 및 정부 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연성과 신속성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틀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하이셀텍의 정치적 성공은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했으나 지원 체계의 개선 과제가 존재함을 반영합니다. 종합적으로 부산대학교 하이셀텍은 지역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초기 창업 지원과 지역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부산대학교 하이셀텍 사례는 종합적으로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창업 지원과 지역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며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정적 측면에서 인제군 햇살마을 프로젝트는 ASP 모델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자립 기반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민주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 이기원 교수님과의 협력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ASP 모델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 과정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협력 과정에서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햇살마을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고 공동체 운영에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에너지 자립 가능성을 제시하고 마을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포츠 프로그램은 마을 경제를 다각화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은 마을 브랜드와 경제적 자립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전 조사와 실행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으며 청년층 유입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석 틀에 따르면 인제군 햇살마을의 프로그램적 성공은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다양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실패와 인구 유입 부족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핵살마을 프로젝트는 주민과 지자체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인제군은 지역 혁신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을 유지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와의 협력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며 지자체와 대학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정치적 논란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분석 틀에 따르면 인제군 햇살마을의 정치적 성공은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정책이 지역 내 공감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인제군 햇살마을은 주민 주도의 협력 체계와 경제적 자립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지역 문제 해결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과 태양광 발전 등 주요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실패와 인구 이유입 부족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석 틀에 따르면 인제군 햇살마을 사례는 종합적으로 회복 탄력적 성공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지역 문제 해결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지만 일부 제한적 요인으로 인해 완전한 성공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분석 틀을 활용해 한림대학교 마이크로 캠퍼스, 부산대학교 하이셀텍, 인제군 햇살마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 사례는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지역 맞춤형 캠퍼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고, 부산대학교는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으며, 인제군 햇살마을은 주민 주도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례는 공통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구조가 부족했으며, 일부 정책은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단기적 해결책에 그쳤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체감도 향상과 프로그램 간 연계성 부족으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력 산업의 단기적 운영 효율화와 장기적 구조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장기적 비전을 통해 산학협력 모델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 제언입니다.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산업의 단기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량적 성과적 평가 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 맞춤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참여 학생 수, 창출된 일자리 수, 주민 만족도 등의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 지원과 정책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역별로 분산된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초기 컨설팅 지침 매뉴얼을 제작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산학협력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여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을 조정하고 협력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 타워는 지자체, 대학, 기업,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하고 자원 배분 조정 및 성과 모니터링과 더불어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산학협력 플랫폼의 기술 자문 인력과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해 주민과 기업이 협력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내 협력 구조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도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주 목표가 지역 소멸 위기 시점에 선도적인 대학 혁신 모델을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에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공고히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지산학 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협력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분산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 배분 및 정책 조정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통해 지역 간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거버넌스의 장기적 운영을 통한 지산학 협력의 성공 사례 개발과 이를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을 거버넌스 구축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지상학 협력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성과 추진의 신속적 측면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에 비해 지역적 신뢰도가 부족할 경우 이러한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사립대학은 단기적 성공 사례 축적과 지속적 홍보를 통한 성과 공유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캠퍼스와 같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지역 의제를 수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립대학도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자금과 연구력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과 적용을 실현하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과 더불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지산학 협력 외에도 사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산학 협력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기업이 행정 절차나 성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대학 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지원해 사립대학이 느끼는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연락망 재구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통합된 조직으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립대학의 강점인 신속한 의사결정을 코디네이터를 통해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사립대학이 지역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의 상징성과 높은 위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활발하며 지역 주민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성과평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및 중앙정부의 규정과 충돌할 경우 의사결정 속도가 더욱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의 효율화와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성과평가와 수시로 이루어지는 중과평가는 지역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평가 중심으로 성과평가 방식을 전환하여 자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신생 상업 단계에서 행정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립대학에서도 지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지산학협력 코디네이터는 지자체, 기업, 대학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과도한 행정 처리로 인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수합하고 통합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화를 돕습니다. 이러한 코디네이터 조직은 국립대학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산학 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이 단순히 정부 주도 개혁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 과정 중 세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의 역할, 대학의 구조적 역할 차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방향에 대한 구체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방향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적 거버넌스와 정책적 안정화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은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 혁신과 지속 가능 발전을 이끄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팀 오마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